이제 로그인 기능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당연히 명령어 입력을 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입력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둘 다 입력을 한 시점에서 엔터를 쳤을 때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환영합니다 보여주시면 되고, 만약에 아이디가 틀렸다, 이런 아이디가 없다 라고 하면 이러한 메시지 보여주면서 아이디를 다시 입력받으러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비밀번호가 틀린 경우에 아이디는 존재했는데 비밀번호가 틀렸다 그러면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돌려보내시면 됩니다. 자, 요즘에는 로그인 할 때 아이디가 틀렸는지 비밀번호가 틀렸는지 둘을 나눠서 알려주는 경우보다 둘을 통합해서 그냥 잘못된 회원 정보다 다시 입력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는 일단 두 개로 나눠서 좀 처리를 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 로그인 기능을 만드는 이 시점에서 정상적인 수행 후에, 정상적인 기능이 수행됐을 때 그냥 로그인 성공 시점에 실제로 로그인 한 회원의 정보를 저장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문제가 좀 많아요. 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로그인을 했는데 로그인 기능을 썼어요. 입력을 했고 문제가 없다고 떴어요. 근데 로그인을 또 하겠다라 그러면 얘는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지금 로그인을 누군가 했다라면 로그인된 회원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저장된 값을 사용해서 얘는 지금 로그인 상태야 혹은 로그아웃 상태야 라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걸 알려면 진짜로 저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저장까지 완료가 되면은 사실 로그아웃 기능은 그냥 공짜입니다. 얘는 명령어가 멤버 로그아웃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얘는 공짜예요. 너무 쉬워요. 뭐 기능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 로직은 우리가 해왔던 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을 거라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얘가 이걸 저장하기 위한 이 녀석을 어디에 만들어야 되며 어떻게 저장을 할지가 키포인트예요. 자, 이런 걸 감안을 해 보시면서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 시간을 살짝 드려보겠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로그인 기능. 일단은 명령어가 또 추가가 돼야 되니까 조건문이 한 줄 또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else if 하나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위에 있는 녀석을 제가 멤버 로그인으로 변경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바꿔주도록 하고요. 입력받는 거 그대로 활용해도 되겠네요. 아이디, 비밀번호 대신에 변수 이름은 상황에 맞게끔 조금 바꿔주도록 하고, 자, 이렇게 이거 필요 없고 이거는 다른 걸로 활용을 하도록 하죠. 제가 아까 적어드린 게 회원의 이름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나 해주죠. 그리고 얘는 지금은 name이라는 값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일단 주석을 좀 걸어 놓고요. 자, 사용자한테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을 때 이걸 보여주면 돼요. 근데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아이디도 안 틀려야 되고 비밀번호도 안 틀려야 돼요. 실제로 존재하는 회원의 정보를 입력을 잘 했을 때에만 통과를 시키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먼저 따져본다면 이것도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우리 항상 부정적인 상황, 올바르게 기능이 수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먼저 검증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걸 따져볼게요. 자, 입력받은 아이디, 입력받은 패스워드 가지고서 이 아이디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어떻게 알아요? 멤버스 순회해보면 알겠죠?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 이거는 이미 만들어 놓은 기능에 있어요. 우리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아이디가 있냐 없냐 따져볼 수 있죠. 근데 그걸 활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를 활용해서 이 아이디 부분을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 때문에 한 번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한 번만
그 멤버 수를 순회하고 나서 얻어낸 결과로 이 두 가지를 다 체크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할 겁니다. 애초에 이거랑 이거를 같이 검증할 건 아니고요. 둘을 아이디 가지고만 검증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일단은 순회를 해야 되니까 꼭 멤버스 할 수 있겠죠? 순회를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검증을 하는데 멤버가 가지고 있는 get 로그인 아이디랑 equals 사용자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와 일치하는지를 볼 거예요. 그리고 일치를 했을 때 N은 그 일치한 회원의 정보를 어딘가에 담아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멤버라고 하면은 이름이 겹쳐서 뭐라고 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할 건데 여기를 그냥 이걸로 바꿔놓죠. 일단은 여기도 결국엔 변수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멤버한테 얘를 담을 거예요. 그리고 찾았다면 더 이상 볼 필요 없으니까 브레이크. 그리고 이 밑에다가 만약에 이 멤버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널과 같다면 그러면 아이디가 일치하는 경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검증을 할 겁니다. 여기다가는 로그인 아이디 그냥 넣어도 문제가 없겠네요. 그리고 이 밑에서 이걸 보여줬다면 이제 컨티뉴를 사용해서 다시 올라가게끔 해줄 건데 살짝 고민되는 게 그 로그인을 하려고 들어왔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컨티뉴는 맨 위에 있는 명령어 입력받는 곳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얘를 애초에 아이디 다시 입력해라로 넘어갈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둘지 살짝 고민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지금 이대로 둘게요. 왜냐면은 만약에 로그인을 하러 들어왔어요. 아이디를 쳐요. 비밀번호를 쳐요. 근데 틀렸대요. 또 쳐요. 우리가 무한루프로 가둔다면 여기에 좀 묶이는 거니까 쳤어요 계속. 근데 우리가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애초에 이렇게 완전히 틀렸을 때는 다시 로그인부터 치고 들어와라는 느낌으로 이거는 그냥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디 검증했고 비밀번호 검증할 건데 비밀번호는 어떻게 검증하면 되죠? 똑같이 한번 순회를 또 하나요? 비밀번호 가지고 equals 비교하나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코드가 여기까지 이 if문을 실행하지 않아서 컨티뉴를 안 만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는 걸 텐데 이 시점에는 멤버에 뭐 들어있죠? 어떤 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입력한 아이디랑 일치하는 그 회원의 정보, 그 객체 자체를 지금 멤버한테 줬어요. 그럼 이 멤버는 뭐 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다 가지고 있겠죠. 뭐 가입한 일자까지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get 로그인 패스워드랑 사용자가 입력했던 로그인 패스워드랑 일치하는지를 따져볼 거예요. 여기서 일치해버리면 문제가 없으니까 통과죠. 근데 우리는 항상 부정을 걸러주기로 했으니까 이게 false랑 같아?를 물어본 다음에 얘가 false랑 같다는 얘기는 틀렸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는 이러한 출력문을 하나 보여주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continue 그래서 명령어 입력받으러 올려 보내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검증을 둘 다 뚫고 내려왔다면 그때는 로그인 성공시키면 되는 거니까 아이디가 일치해서 멤버를 가져왔는데 그 녀석이 가진 비밀번호가 내가 쓴 비밀번호랑 일치한다. 결국 둘 다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환영합니다를 보여줄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름 보여주는 거 이름 누가 갖고 있어요? 멤버가 갖고 있죠. 멤버.getName 이런 이름을 가져올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지금 로그인 기능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 지금 보세요. 제가 앱에서 F12를 누르는데 자꾸 이거 뭐라 해요.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다른 거 보여드리려고 메인2 만들었던 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바르게 메인 메서드 찾아 들어와서 런에즈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안 해도 지금 이 앱은 실질적인 메인 메서드가 없어요. 메인 메서드는 여기 있죠? 일로 와서 실행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멤버 지금 회원이 없으니까 가입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요. 멤버 로그인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디에다가 이런 거 쳤대요. 없죠. 비밀번호는 뭐 쳐봤어요.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다. 일단 비밀번호가 맞냐 안 맞냐를 따지기 전에 아이디 먼저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자, 아이디는 맞아요. 근데 비밀번호가 틀려요. 그럼 뭐라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둘 다 맞으면 환영합니다가 떴는데 문제는 또 환영합니다가 뜨죠. 이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진짜로 저장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상황.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자, 언제 어디에 저장을 해야 돼요? 일단 언제? 로그인 성공 시점. 그러니까 결국 이 검증 둘 다 뚫고 내려왔을 때 이런 지점이 되겠죠. 출력문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출력이니까 얘는. 어쨌든 이 if문 조건 두 개를 다 뚫고 내려온 이 시점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근데 어디에? 불린 타입? 불린 타입으로 만들어서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정보만 저장하는 것도 사실 가능은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활용도가 조금 떨어져요. 어떤 활용도가 떨어지냐면, 자, 제가 로그인을 했어요. 이제 게시물을 쓸 거예요. 그럼 그 게시물, 내가 썼다라는 자료, 정보가 필요하겠죠. 지금은 우리 아직 없었어요. 회원에서 이런 로그인 기능 없었으니까 아직 그런 거 안 만들었는데 앞으로 만들 거예요. 게시판이라면 내가 로그인을 했고 글을 썼다면 그 글은 작성자가 나죠. 다른 사람이 썼다면 작성자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정보를 게시물이 알기 위해서는 글을 쓸 때에도 이 로그인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로그인을 했다 안 했다까지만 해놓으면 누가 썼냐는 거는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린 타입이 아니라 이제 어떠한 뭐 예를 들어 멤버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우리가 실제로 저장할 데이터 예를 들어 뭐 회원 번호라든가 고유식별 값 그런 것만 저장을 하겠다 하면 인트로 만들어도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하면 되는데 제가 멤버라고 하는 객체를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이 녀석을 한번 저장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자, 로그인드 멤버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멤버를 여기다 저장을 하겠다. 이거 의미 있어요? 의미가 있나요? 이건 의미가 없죠. 이 로그인이라고 하는 else if 안쪽에서만 살아있는 녀석이니까. 그럼 적어도 else if보다는 바깥쪽에 만들어야겠네요. 자. 얘를 else if보다 바깥쪽에 이 명령어를 입력하는 while 만약에 이런 데다 만들었어요. 의미 있나요? 없죠. 명령어 받으러 갈 때마다 다시 널로 초기화된 다음에 할 거니까. 그럼 이것보다 바깥으로 가야겠네요. 이제는 의미가 있나요? 있죠? 있어요? 이제는 else if 이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 안쪽에서 while문 명령어를 입력받는 시점에 어떤 else if로 어떤 if로 들어가든지 간에 얘는 값이 다시 초기화되거나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녀석을 여기다가 두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사실 뭐 여기다 둬도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것까지는 없는데 얘를 전역 변수로 아예 뺄 겁니다.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뺄 거고요. 초기화를 여기서 진행을 안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그인을 했던 그 시점에 제가 이 자리에다가 로그인 멤버에 멤버라는 값을 넣겠다 라고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지금 당장은 사실 뭐큰 이유가 있다까지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당장은 뭐 엄청난 이유가 있다까지는 아닌데, 결국에 MVC를 쫓아가게 되면 이 앱 런이라고 하는 메서드 안쪽에서 그 만들어져 있는 이 while이죠. 무한 루프. 그거 자체가 구조가 완전히 틀려질 겁니다. 무한 루프로 명령어를 입력받는 것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은 기능적인 부분이 게시물 관련 기능은 게시물 쪽으로, 뭐 멤버 관련 기능은 멤버 쪽으로, 그래서 아예 분리가 될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 런 안에 로그인드 멤버가 저렇게 들어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전역 변수로 좀 빼놓는 건데, 사실은 지금 당장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뭐 안쪽에 놓든 바깥쪽에 놓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어쨌든 저장만 잘 되면 되니까 일단 그러면은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가 만드는 걸로 진행을 먼저 해보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로그인을 한 시점에다가 값을 저장하는 행위까지 완료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로그아웃 기능 바로 만들 수 있겠죠. 자, 로그인을 했을 때는 얘가 원래는 널이었는데 로그인을 했을 때는 멤버 객체가 들어가 있대요. 그럼 로그아웃을 하고 싶으면 안에 들어있는 멤버를 내보내고 다시 널 들어가면 되죠. 자, 그거를 바로 해보기 전에 이거부터 해볼까요? 자, 이제 저 로그인드 멤버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만약에 널이다. 이건 무슨 경우예요? 네, 로그인을 안 한 경우죠. 그럼 로그인을 했을 때 문제가 없네요. 그럼 이게 널이 아니면 로그인을 한 경우죠. 그럼 로그인을 하려고 했을 때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대요. 그럼 못하게 막아야죠.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컨티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진짜로 되는지. 자, 로그인을 먼저 했어요. 또 로그인을 하려고 한다. 이제 안 되죠. 잘 막아주죠.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로그아웃 기능 바로 만들어 볼 건데, 당연히 else if가 하나 필요할 거고요. 이 위쪽에다가 이 녀석을 로그아웃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얘는 로그인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럼 얘는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 로그아웃을 하려고 하면은 못하게 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코드들은 다 없애고요. 실제로 얘가 해야 되는 로직은 로그인드 멤버의 이 값을 널로 다시 제할까. 그리고 메시지 하나 보여주면 되겠네요. 이런 거. 그렇죠? 자, 멤버 로그아웃을 하려고 해요. 아이고. 뭐라 하죠? 못하죠? 멤버 로그인을 하려고 해요. 뭐라고 안 하죠? 근데 우리 가입된 게 없어요. 멤버 조인을 합니다. 멤버 로그인을 하면, 아이고. 하면, 됐죠? 로그인을 또 하려고 하면 뭐라고 할 거고, 여기서 로그아웃을 하려고 하면, 됐죠? 그럼 이제 진짜 로그아웃이 됐다면, 다시 로그인 할 수 있어야 되죠? 로그아웃 또 하려고 했을 때 뭐라 해야 되죠? 문제 없네요. 이렇게 정보를 저장을 해야만 다른 곳에서도 검증에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저장된 값을 활용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시물을 작성하는 시점에 누가 쓴 글이냐 라고 하는 정보를 또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기능들 이제 내일 수업 쉬고 내일 모레 수업 때, 마지막 수업 때 이런 것들 진행해 볼 겁니다. 게시물 작성했을 때 작성자 정보 저장하고 그 작성자의 정보를 리스트나 디테일에서 보여주고 이런 것들 진행을 해 볼 거예요. 한 김에 요거까지만 할까요? 멤버 조인 같은 경우도 사실 로그인을 했을 때는 못 쓰게 하는 게 맞아요. 어느 웹사이트를 들어가 봐도요. 로그인 버튼이 있을 때는 회원가입이 보이지만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는 회원가입 같은 거 없어요. 오히려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아니다. 이것도 로그인을 안 했을 때 존재하는 거고, 로그인을 했을 때는 뭐 실제로 회원 정보라든가 아니면 로그아웃 버튼 같은 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인도 로그인을 하고 나서 써야 되는, 로그아웃을 해야지 쓸 수 있는 기능이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조인의 위쪽에다가 이렇게 달아주겠습니다. 로그인 상태에서는 멤버 조인을 쓸 수 없게 이런 거 테스트는 따로 안 해봐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코드도 제가 수업 페이지에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